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그저께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각이 떴죠.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닥개는 제메이햄과 제메이햄의 애착 인형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좆됨부터 크게는 헌법재판소 그 자체의 문제까지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하기까지 하죠. 일단 헌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헌법 및 자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의 사유는 못 된다. 아니 시발 장난하세요. 감사원이 해야 할 일과 감사원이 해선 안 될 일을 정해놓은 게 감사원법이고, 감사원이 하면 안 될 일을 했다는 게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말의 뜻인데, 감사원법을 어겼지만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럼 감사원법은 대체 뭐하러 만들어놨답니까? 헌법은 또 뭐고요? 물론 당연히 감사원장 탄핵은 부당했다고 생각하고 탄핵안 기각을 옳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법의 실체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은 성문화된 규범입니다. 규범은 우리가 애매하게 공유하는 상식, 국룰 따위의 애매한 총체죠. 근데 이 규범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따라 조금씩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미처 금지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행동이란 게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컨대 먹으면 뿅 가고 더 먹고 싶고 안 먹으면 미쳐버리는 알약이 새로 나왔는데 기존 법에서 규정해 놓은 마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신약은 마약이 아니니까 초등학교 급식에 쑤셔넣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법을 지우고 새로 쓰며 고쳐나가는 것은 상식이 곧 법의 본질이고, 이 본질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따라 제정된 법이라도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그 법은 죽은 법이고 악법이죠.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도 여기에 쟁점이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지만 비리가 심각하게 의심되나 구조적 카르텔로 인해 그 적폐가 정산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행정부의 훈령에 따라 감사 안건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루먹은 애새끼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나랏돈 헤쳐먹는 걸 처단하겠다는데, 그 처단하는 칼을 법이 막는다면 그 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리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글과 소리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졌다면 쌍욕을 쏘아대도 반가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의도를 가졌다면 깍듯한 압존법에도 가시가 숨어 있을 수 있죠. 법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법 그 자체가 가지는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는 그 절차가 절차를 정당화하는 순환 논리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통해 원하는 바, 그 목적의 선함이 그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이 현실에 안 맞는다고 꼴리는 대로 이것저것 다 뜯어고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가 개판납니다. 아니 옆집 개똥이가 절도제를 폐지하자는데 그게 악법이라서 폐지하자는 건지, 아니면 내 사이버 마누라들이 잠자고 있는 하드디스크를 보려가려고 빌드업 쌓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절차, 적절한 자격검증을 거치도록 해두었죠. 그게 바로 헌법소원이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리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본디 역할이 바로 상식과 성문법 사이에 놓인 가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관에게 법관으로서의 최고의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보편상식과 미덕을 요구하죠. 일단 법과 법에 담긴 정신을 알고 있어야 그게 진짜 쓸모없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판관 자신이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사회적 미덕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고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 사법, 입법의 최고의 의결이라는 권위를 빌어 법리 해석에 대한 전문성과 명망이라는 사회적 미덕을 함께 지닌 법관을 추천받아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통찰을 바라는 것이죠. 최근 프로 독후감 작가님이 부업으로 헌법재판관 하시다가 걸려서 무리를 많이 빚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개인적인 주문들이 헌법재판관에게 주문이 되는 것이 바로 상술한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보편상식을 대표해야 하는 인물인데 비밀클럽 만들어서 야동 째끼는 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뒤져라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독후감이나 쓰고 계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재판관 가운데 우리 법 연구회라는 사조직 출신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도, 탄핵 심판 이해관계자 중 한쪽과 과도하게 친밀하다는 사실도, 특정 정당과의 유착 의혹도 보편상식에서 어긋난 사람이 보편상식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인과에서 나온 것이죠.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마냥 좋게 보게 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는 냉정해질 수 없죠. 그렇다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극과 극이 되는 이해관계자가 재판관과 부부동반 모임까지 가질 정도의 친밀한 사이였다면 이런 재판이 과연 우리의 상식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규범을 번떠 정해놓은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법이 우리의 상식과 규범을 무시하고 멋대로 뒤틀렸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원로원으로부터 독약을 사사받아 죽었습니다. 아테네 원로원은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의 유언을 날조했죠.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미덕을 파괴하는 잘못된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것의 이름이 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맹목은 누구를 위한 강요인가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만 마저 지나가겠습니다.